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온 나라가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에 파묻혀서 완전히 작동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온 국민들은 지금 광화문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막 몰려가서 서로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극한적인 저주를 쏟아내면서 대립하고 있고, 인터넷은 전부가 네 편으로 갈라져서 완전히 전장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TV를 꺼버린 지는 전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까지 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심정이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지를 못하고 차분하지 못한지, 늘 왜 이러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오늘자 어떤 일간 신문에 실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요약해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정,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모습이 물론 과거에 해왔던 이러저러한 정치검찰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런 검찰의 수사 모습과는 무척 많이 낯설고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저런 근거도 없는 트집을 잡고 현재 검찰이 당장 무슨 시비를 걸어야 할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이 특별하게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압력으로 붙일 수 있는 언행들을 마구 쏟아내놓는다든지, 또는 당사자가 무슨 인사권 얘기하고 개혁 얘기하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검찰을 겁박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당연한 얘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칼럼에서 그 변협 회장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치검찰이 했던 것 같은 무슨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별건 수사한다든지 또는 인지수사로 해서 강제로 겁박하고 몰아간다든지 그런 내용의 수사는 명백히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고발이 되거나 고소가 된 고발 고소 당사자가 존재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수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소환이라든지 또는 수색, 압수, 이런 행위는 전부가 법원의 동의를 받아서, 특히 압수수색의 경우 같은 때나 또는 구속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영장을 통한 명령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러한 검찰 측 입장에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고, 상당히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가 돼서 판결 과정을 거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 얘기들처럼 또 이러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같이 만약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거냐, 역시 정치검찰의 탈을 못 벗었다든지 또 이러고 비난이 한쪽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여당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달이나 탈탈 털었다, 뭘 보고 탈탈 털었다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깜깜이 수사를 하느냐. 국민의 알 권리는 일정 부분 채워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아닙니까? 이 사건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게 8월 말이었고요. 그 뒤에 언론을 통해서도 쏟아져 나온 관련자들, 범죄 의심이 간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저렇게 얽힌 것 같다라든지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고인부터 수사 대상자까지 쏟아져 나온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온 그 서류 뭉치들, 우리가 TV 같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서류 박스들이 검찰로 옮겨졌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서로 연결해서 논리적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수사 서류를 다 일일이 다 까서 그 속에서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내고 그 속에서 논리성을 찾아내야 되고 진술하는 것들하고 맞춰야 되고 이 작업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그 일이 얼마나 집덤불 속에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 고단하고 험난한 일인지를 우리는 상식으로도 사실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특검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게이트 무슨 사건이 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거기에 대한 옳던 그르던 나중에 답을 듣게 됐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작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정말 짐작을 해보더라도 눈코 뜰 새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약점 잡힐 일 없이 정말로 전례 없는 수사를 해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을 전후를 짐작해보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확보한 서류들만 다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진술 다 맞춰서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소장을 꾸며내려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한 1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누가 협조해 줍니까?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그 본인, 그 가족들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본인이 검찰을 지휘할 권한을, 일정 부분 지휘할 권한을 가진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참 동서고금의 사례를 찾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나마도 이만큼이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행이고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대로라도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모두 사라지고 그래서 참 후련하게 그래 후련하게 납득이 됐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만일 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검찰 개혁 같은 이런 얘기는 애초에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검찰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검찰이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검찰 측 종사자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때까지 장관 본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측도 그리고 반대편에 서는 야당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다 같이 침착하게 눈 똑바로 뜨고 그 결과만 지켜봐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법률적 판단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관계 파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될 테니까 우리 앞에 다 까놓으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체들까지도 이런 때에는 정말로 침착하고 정직한 자세로서 검찰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들이 정말로 적법하게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덕분에 이제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악패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사전 공표 같은 이런 사례들은 이제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도 살아있는 권력을 서리빨같이 법률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사례를 하나 축적해 나가고 그러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정말로 말로만 민주주의가 아닌 정말로 민주적인 사회로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문필가이자 사상가이었던 에머슨이 남긴 말 한 토막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내가 민주주의적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은 신문에 거짓말을 쓰고 집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하고 소란한 병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공익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은 정말로 공익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되묻고 되물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